안녕하세요. 마크로비오틱 전문가 이항지입니다. 가나다 밥상에서도 마크로비오틱 요리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크로비오틱 요리 중에서 가지를 이용한 요리를 선보일 건데요. 잠깐 그에 앞서서 마크로비오틱은요, 사실은 건강식, 자연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혹은 채식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채식은 마크로비오틱을 하는 하나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크로비오틱은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든 섭생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로비오틱을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토부리. 신토부리는 잘 아시죠? 제 땅에서 나는 제철의 음식을 먹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 땅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의 음식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철저히 잘 받아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일물전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 가능하면 버리는 곳이 없이 전체를 섭취를 하는 걸 일물전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음식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성분 하나하나가 내 몸에 작용을 하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그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나한테 또 생명을 발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가능한 버리지 않고 먹는 거, 그게 일물전체입니다. 세 번째는 음양의 조화 원칙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요,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시사철 나오는 제철의 음식 또한 이 음양의 원리를 통해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들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에 맞춰서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해지는 거고, 음양의 조화에 맞는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음양의 조화가 깨졌을 때, 불균형을 이뤘을 때 저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내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분명 내가 제철에 맞지 않는 무언가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마크로비오틱은 이러한 내 몸을 성찰하고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이켜봐서 균형을 맞추는 거, 그게 바로 마크로비오틱입니다. 이쯤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음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철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가지는 여름철보다 가을철, 입추가 지나서 맛있는 거 알고 계세요? 가지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딸 수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여름철대로 맛있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조금 왔을 때 그때 가지는요, 굉장히 쫀득쫀득한 맛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머금고 있던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이 되면서 조직감이 이렇게 응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맛과 영양이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는 가지가 요즘에 제철이에요. 이 가지를 다듬는 방법부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가지 이 꼭지가 있는데요. 이 꼭지에 가시가 있어서 손을 좀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요것을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 주세요. 이렇게 벌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칼을 이용해서 제끼면 이 꼭지 부분이 딱 떨어져 나가고
이 가지 꼭지 안에 들어있던 살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손질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지를 구워서 소스를 끼얹어서 먹는 요리예요. 그래서 구워야 되니까 잘라야 되겠죠? 가지 길이의 반, 2등분을 할 거예요. 반 썰어주세요. 썰어주시고 두께를 다시 1.3mm에서 1.5mm 정도 두께로 나눠서 썰 거예요. 자, 이제는 칼집을 넣을 거예요. 격자 모양으로 넣겠습니다. 1cm 간격으로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준 다음에 다시 격자 모양으로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가지를 구워 보겠습니다. 팬을 먼저 달구시고 식물성 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식물성 기름으로 유채유를 사용을 합니다. 포도씨유나 현미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시고 중불 정도로 맞춰주세요. 앞뒤로 노릇노릇 구울 거예요. 가지는 여름철에는 쪄서 드시는 게 좋고요.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게 제격이에요. 여름철에는 밥을 할 때 밥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쪄서 쪽쪽 찢어가지고 나물처럼 가정 양념으로 해서 무쳐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살짝 구워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소스 재료에 있는 방울토마토도 썰어 볼 거고요. 파슬리도 다져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작게 썰어 주세요. 그래서 한 개가 거의 12등분 정도 나오도록 작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파슬리를 다져 볼게요. 파슬리 대신에 깻잎도 괜찮고요. 쑥갓잎, 미나리잎, 향이 나는 채소면은 다 괜찮습니다. 잣도 다져 보겠습니다. 잣은 살짝 프라이팬에서 살짝 볶아줬어요. 그래서 곱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약간 입자감 있게 다져주세요. 자,
자, 이제 올리브유랑 넣어 볼게요. 올리브유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간장인데요. 간장은 자, 사용하시는 거 조금 넣어 주세요. 저는 한식 간장을 사용했는데요. 가지고 계신 양조간장이나 뭐 진간장 넣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현미식초. 현미식초 대신에 사과식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금. 네, 잘 섞였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자, 요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시식해 보겠습니다. 잣의 고소한 맛하고 이 가지의 쫀득하면서 구워진 그 가지의 풍미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가지는요, 굉장히 그 마크로비오틱에서는 그렇게 즐겨 쓰는 채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가지 자체가 굉장히 아까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성이 강하고 몸을 조금 차갑게 하는 그래서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그렇게 자주 제철 아니고는 자주 쓰는 그런 채소가 아니기에 더더욱 맛있을 때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맛있을 때 듬뿍 즐겨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외에 추울 때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요 가지 요리 꼭 따라해 보세요.